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이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 핵심이 뭔지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에 이어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1분기 94센트의 EPS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어서는 강한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이 문제는 뭐다? 세계 최고의 IB인 골드만삭스만 울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물론 순이익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페드의 긴축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5.5에서 5.75까지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추후 연준이 현재 5%에서 3번 정도 25bp씩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매우 강한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반대급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금리 인하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8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의 끝은 좀 고점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동결의 기조 그리고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대감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꿈틀꿈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몇몇 산업의 섹터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역시나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택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고 신규 착공의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설사가 너무 많았죠.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소형 건설사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비중이 너무 크고 이 해외 건설 이 플랜트 쪽에 비중이 낮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회사가 덩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이제 건설 업계를 보신다면 해외 수출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양극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서 아주 제대로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내일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한 날입니다. 20일이죠. 자, 이날 기준으로 만약이라도 혹시나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저축되어 있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현재 위치에서 중국 쪽이 한 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또까지 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많다면 국내 말고 해외로의 투자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우리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EU 역시 반도체법을 발의를 하면서 이 점유율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중국, 유럽 전부 다 반도체 비중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대응을 할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AI 쪽 역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 엮이는 부분들은 빼놓지 말고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이게 미래다라는 LG의 의견이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2차 전지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탁 생산 관련해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로 나오는 만큼의 이 주목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강한 반등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히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시장과 비교하면 괜찮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나름, 예,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잘 참고를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 본 내용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 시작 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 내용 나오는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요 2만원 부근 매물대, 여기 부근을 막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기에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두산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를 통해서 부품 만드는 거고요. 부품 쪽이면은 가스터빈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노하우를 얻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D 프린트의 특성이 이 시간만 있다면, 설계도만 있다면 자유롭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 저는 그냥 원전 쪽 일단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는 데가 많이 없어요. 했을 때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냐, 한국의 국산 중소형 원전 스마트에서 이 캐나다 엘바타주와 상호협력 협정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이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제작해서 납품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공장이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에 이것도 수주를 줄 텐데 그 SMR 전문 공장을 짓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대로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의 국가 정도의 원전이 판매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 지금 대립이 굉장히 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원전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이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초대형 원전과는 이게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체 관련으로 이제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 기존의 원전이었으면 그냥 이거 하나 자체가, 이 큰 건물 하나 자체가 그냥 원전 하나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소규모의 유닛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넣고 빼고 하면서 이 소형 원전을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굴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가지만 중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월할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계의 파운더리 TSMC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수혜를 제대로 입을 것이고요. 지금 두산만큼 이렇게 위탁 생산 관련해 갖고 적극적인 기업 전 세계에선 딱히 안 보여지고 있기에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네요. 자, 그러면 미래는 이 원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고, 향후에 이게 결국엔 또 수소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연결되는 파생 밸류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때 외국인 매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지금 이 순간 외국인의 매도가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종가 딱 끝나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가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일 연속 매도이고 이 과거에 며칠 연속으로 매도가 되면 힘이 빠진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고 이거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거 버텨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못 버틴다면 지금 위치에서 일부라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비교적 편안하게 보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매수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판만큼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며칠 정도 연결된다면 하방 압력은 세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베스트는 11선입니다.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11선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볼린저를 타다가 11선으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조금 약해져요. 예, 계속 11선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린저를 타다가 11선을 타려고 하면은 이때보다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질지는 몰라도 이 하락하는 이런 경우의 수는 확실하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과연 21선 지지가 나올 것이냐?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지금 계속 이전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21선 이탈은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탈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단을 찍고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많이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단을 찍고 21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이런 모습 상당히 많이 보여줘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볼린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21선 이탈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설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21선 부근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8,600원인데 야 이거 16,300원까지 빠진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웬만하면 11선 딛고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21선 이탈만큼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건 혹시나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빠른 속도로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걸 이제 좀 짚자면 이 위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죠. 다시 돌파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2만 원에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져가지고 매물 소화를 아직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 많이 터지게 된다면 그때서야 야 여기 소화했으니까 여기를 언제쯤 뚫나 보자 라는 식의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모든 걸 이겨낼 정도로 엄청난 빅 호재가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안 나온다면 그러면 좀 질질 끌리는 건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오는 뉴스적인 부분은 역시나 좋다. 역시나 좋다. 그런데 이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을 앞에 두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 11선 지지가 되게 된다면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 탄력이 최근에 올라가던 이게 아니라 천천히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한 번 2만 원 부근의 매물을 소화하는데 이거는 좀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핵심은 무엇이다? 21선. 여기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지금은 15,000원인데 이게 좁혀질 거거든요. 빠지기 시작하면. 그랬을 땐 한 16,000원? 여기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를 잘 맛봤다면은 지금 일부라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좀 고비인데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멤버십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누가 말을 해주겠습니까? 자,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그냥 최근 이 세 가지 영상에서 좀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3월 22일 이게 제일 오래됐죠. 여기에는 하이브랑 노바텍이라고 써 있는데 자, 어떤 내역인지 보면 자, 보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3월 22일 하이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자,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딱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21% 급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바텍, 노바텍 역시 23,100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40% 이상 이게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좀 까먹고 안 썼는데 제우스 보이시죠? 이 제우스 종목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전고점 뚫고 올라간 거. 그래서 한 20% 정도 넘게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사마 알미늄. 지금 여기서는 76,6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9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막 5% 올라간 거 있고, 막 4에서 한 3%? 막 이 정도만 올라갔다 끝난 종목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때도 이제 결과가 좋았고요. 자, 그리고 31일 날, 자, 여기 있는 이 미래반도체. 요것도 제가 여기서 자리 잡고 말씀드린 다음에 20%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외에도 세종 메디칼, 요거 역시 한 7에서 8%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들 역시 한 4에서 5%, 5에서 6%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4월달 아직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비고, 완전 주춤주춤했을 때 12,450원이었는데요.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급등 쭉 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KBG 역시도 이 친구 역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14% 정도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종목들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뭐 한 작으면 한 4에서 5%, 물론 본전 부근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주에 한 번씩 이 멤버십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그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람이 안 울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거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세요, 안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